교육부 장관으로서나 또 사회부 총리로나 아주 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실제로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여러 가지 그런 염려들이 기우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임명장 수요 때 우리 가족을 함께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아마 시어머님을 이렇게 모시고 온 것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어머니께도 축하 말씀드립니다. 네. 어쨌든 야당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부총리를 어제 임명을 했습니다. 근데 그 자리에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같이 자리를 하셨다고 그러네요. 굉장히 이색적이죠.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 봤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요. 이제 일단 뭐 이 정부 들어서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고 이제 임명된 6번째 국무위원이 됐습니다. 6번째.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게 이제 청문보고서가 불채택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부로 공이 넘어와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? 청문보고서 다시 송부해 주십시오. 근데 그게 이제 법에 보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라고 돼 있는데 3일 줬습니다. 네, 그 3일 줬다는 의미는 안 와도 우린 임명하겠다는 뜻이거든요. 사실상 기한을 최대한 짧게 줘서 넘긴 거는 더 고민할 필요 없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뭐 예견이 됐던 결과긴 한데요. 진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청문회 때 시달린 사람이 더 일 잘하는 걸 보여주시면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또 문제가 계속 이제 사회부총리로서 논란이 계속 된다면 사실 이게 굉장히 나중에 또 크게 문제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. 요 얘기는 야당을 좀 더 긁은 그런 발언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죠. 야당 반발이 좀 거셉니다. 일단 두 가지인데 방금 이제 백변환수께서 말씀하셨듯이 6번째이긴 하지만 현역 의원으로서는 첫 번째입니다.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장관 역할을 하면서 이게 5점으로 남아서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그걸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는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. 근데 일단 대통령께서 아마 그 격려의 말씀으로 하신 것 같긴 하지만 시달렸다라는 단어를 쓰신 건 좀 약간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시달렸다는 뜻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누가 괴롭혀서 이렇게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긴 있거든요. 근데 유은혜 지금 장관이죠. 장관은 사회부총리이기도 한데 잘못을 했어요. 불법 위장 전입했었고 또 불법으로 그 피감 기관에 본인의 또 그 선거 사무실도 만들어 놨었고 등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시달렸다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뭐 지적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해명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기보다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불채택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달렸다고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뭐 유은혜 그 본인 당사자를 앞에 놓고 뭐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덕담을 하셨을 수도 있는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장관을 임명할 때 단순히 국회 청문회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시중의 여론이나 그 본인의 능력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데요. 청문회 자체가 뭐 법적인 구성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은혜 장관이 기존에 의정 활동을 했을 때나 여러 가지 능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잡을 것이다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적절한 표현이나 아니다는 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유은혜 장관은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